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문화재단 예술지원센터는 지역의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해서 지난 7월달서부터 매달 한 번씩 라운드 테이블 예술 작당회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예술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대화하면서 이슈를 진단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도 모색을 하고 있고요. 이번 11월에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유튜브로 만난 예술인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학부 최경진 교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그 대유행으로 인해서 온라인 활동 시간이 정말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요. 유튜브로 검색하고 그래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정보 검색을 한다든지 뉴스를 본다든지 이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유튜브 이용 시간 이걸 한번 살펴봤더니 소셜 미디어 중에서 가장 많은 걸로 집계가 됐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디지털 콘텐츠 시장 규모를 보니까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국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 성장률도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전될 기미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침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라인 연결에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라운드 테이블 예술 작당회에서는 유튜브와 예술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라운드 테이블이 시작되기 전에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플로어에 오신 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중한 경험담과 노하우를 들려주실 두 분의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는 직접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는요. 우선 영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5분 정도 영상인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특히 상반기에는 예술 전시회가 경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해외 진출 기회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청년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리 그녀였군요. 앉아서 보면 좋아요. 지난 5월 재순신 작가는 전시회를 SNS에 문을 연 갤러리에서 생중계해 화제가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16점이 완판됐습니다. 작가와 갤러리스트가 온라인 경매와 전시로 꾸준히 신뢰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전시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죠. 이 때문에 기존 작가들도 설 자리를 찾는 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신인이나 다름없는 신년 작가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관람객 찾기에 나섰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그들을 소개합니다. 한 갤러리는 전시회 자체를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갤러리스트와 작가가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해주고 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손을 채우시는 거예요. 보시면 자, 7만원까지 나왔습니다. 7만원.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경매도 진행합니다. 작가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보다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습니다. Can you remember?
극복할 수 있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면서 하면서 제가 많이 만들어야 될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거는 디렉터의 어플부터 그리고 마케팅이거든요. 예술 향유가 어려워진 이 시점에도 작가의 작업 세계를 탐험하면서 그리고 작품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예술적 갈등 해소의 기회를 주고 신체된 예술 시장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해서 최초의 유튜브 온라인 아트페어 캐리온 라인 아트페어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전시는 오프라인 활동이 어려워진 지금 SNS와 온라인을 통한 미술품 구입의 변곡점의 시도와 미술 소비 형태의 변화에 대한 실험이 담긴 최초의 유튜브 온라인 전시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서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시게 될 거예요.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지금까지 보셨던 큐레이터나 아트 딜러의 어떤 모습과 많이 다르죠? 네, 저는 언택트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갤러리스트 러브 컨템포러리 아트 임규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저 영상이 사실 그 3월 8일 정도에 촬영된 영상이에요. 그때 코로나가 갓 시작했을 때 저는 조금 남들보다 발빠르게 거의 최초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아트페어를 제가 개최를 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저는 사실 이렇게 사투리를 쓴 대구 사람이지만요. 지금은 서울 시민입니다. 네, 근데 저를 서울 시민으로 만들기까지 이 대구문화재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어요. 저도 사실은 대구에서 이렇게 학교로 나오고 26년 동안 대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대구문화재단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큐레이터 발굴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대구 미술관이 처음 생겼을 때 제가 미술대학 학생이었어요. 그때 미술대학 학생으로서 제가 처음으로 그 미술관에 인턴을 지원했거든요. 그때 떨어졌어요. 서류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두 번의 낙방을 기회로 삼아서 안 되겠다. 나 서울로 가야겠다. 해서 결국 제가 이제 서울에서 뭔가 저의 뭐 학벌이나 그런 조건보다도 저의 어떤 센스와 또 성격을 보시고 아 이게 좋은 갤러리스트의 자질이다라고 좀 성구안을 가지신 갤러리 대표님을 만나서 제가 처음으로 인사동의 활용에 근무하면서 그렇게 제 갤러리스트 인생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혼자서 20대 중반쯤에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갤러리 공간이 없이 처음으로 미술 아트 딜러, 갤러리 대표가 됐어요. 그 갤러리가 대표가 된 이후로 혼자서 뭐 협업도 많이 하고 콜라보도 하고 엄청 힘들게 이렇게 혼자만의 길을 개척을 하다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갑자기 생기면서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1년 전부터
만들어 왔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미술 제 아트 비즈니스를 접목시킨 거예요. 아까 화면에 봤다시피 경매도 하고요. 온라인 아트 페어도 제 그 영상으로 이렇게 접목을 해서 결국 콜렉터를 새로 발굴하고 그렇게 새로운 신개념의 방식으로 개척을 해서 미술 시장의 활로 개척을 해서 이제 좀 새로운 형태의 그런 갤러리스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서울에서 그 갤러리를 오픈을 하고 서울을 주소지로 둔 제가 이렇게 1년 만에 다시 대구에 와서 제 고향에 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런 좋은 좌담에 초대받아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뭐 영상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임 대표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갖다가 거의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각 미술을 하셨지요? 네, 맞아요. 여기에 플로어에 오신 분들 중에 또 시각 미술 하시는 분들은 순간 굉장히 자극을 좀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서민호 대표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직접.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원래 온라인 마케팅 출신이고요. 그 주로 유튜브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팹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유튜브 생존 가이드라는 책을 써서 출판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PPT를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95% 실패하는 유튜브 살아남기. 저거 우리가 안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거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95% 실패하는 유튜브 살아남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솔직히 9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거의 지속을 못 하십니다.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16년도부터 그 유튜브 공부를 시작하고 여러 가지 채널들을 제가 막 분석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실패하는 채널을 보면은 대부분 비슷비슷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그 2018년도부터 일반인 분들이 유튜브를 많이들 시작하셨어요. 기존에는 유튜브라고 하면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셨었거든요. 2018년도에 그냥 카메라를 켜놓고 영상 편집을 거의 안 한 채로 그냥 앉아서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2019년도가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해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예전에는 유튜브 분야가 그렇게 막 다양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 뭐 보험하시는 분, 부동산, 뭐 가수, 뭐 마케팅, 중고차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있던 분들이 그 이분들이 유튜브 보는데 자기가 보는 유튜브 채널에 사람이 편집을 거의 안 하고도 영상을 찍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에 많이 진입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뭐 이슈 유튜버 분들도 많이 생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마 그 대부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많이 보시는 유튜버 분들도 영상 편집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에 진입하기 굉장히 아직까지도 뭐 쉬운 상태이고요. 유튜브를 왜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블로그랑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보냐면은 유튜브를 제일 많이 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뭔가 알리고 싶으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다가 제 걸 알려야 되거든요. 지금은 유튜브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네,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실패 사례인데요. 네, 일단은 그 대표적인 실패 사례들이에요. 일단 처음에 유튜브를 하신 다음에 영상들을 잘 안 찍으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초반에 한 10개 찍었다가 반응이 없으니까 유튜브를 쉬시는 경우요. 그 다음에 영상에 개선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에 영상을 찍을 때 편집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최악의 사례로는 영상 편집을 그분이 한 일주일 이상 하신 것 같아요. 영상을 딱 올렸는데 조회수가 50이 채 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상을 올리는 걸 중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제가 중구난방일 때, 그리고 뭐 대충 찍어 올리실 때 이런 경우 유튜브를 지속하기 힘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이유로는 재미가 없을 때 사람들이 잘 안 보죠. 네,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유튜브를 지속하려면요, 많은 분들이 영상 편집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분들은 막 6개월짜리 학원을 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이 유튜브를 지속하실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영상 편집을 최소화한 상태로 영상들을 많이 찍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영상의 스킬이 아니라 어떤 재미있는 소재에 대한 발굴이에요. 그러니까 영상 기획을 잘 하셔야 돼요. 편집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수박 먹방 영상을 찍어요. 여기서 좀 더 머리를 쓴 사람은 한 20만 원짜리 수박 먹방을 찍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생각하신 분은 10,000원짜리 수박이랑 20만 원짜리 수박이랑 먹고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요. 이게 기획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편집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가 영상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 같아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쩔템이란 유튜버인데요. 소재가 되게 특이해요. 이분은 모기를 죽이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구독자를 10만 명 넘게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모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재인데 이런 식의 컨셉을 잡은 분이 이분밖에 없다 보니까 구독자를 꾸준히 모으시더라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약간 대리 경험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리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찍어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가 어떤 걸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다가 내 주관적인 의견만 두면 다 소재가 되거든요.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요. 나는 이 영화를 어떻게 생각한다. 나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을 더한 어떤 영상들을 찍어주시면 쉽게 소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빨리 넘길게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화면만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요. 혼자 찍으시는 분은 영상 구도랄 게 별게 없어요. 한 10가지 정도 구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화면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영상 셀카봉을 들어가지고 내 얼굴을 찍는 거, 그 다음에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내가 움직이는 것들. 바로 넘길게요. 그 다음에 이 유튜브를 하시다 보면은 통계란을 보실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 유튜브 채널의 통계란인데요. 이 처음에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시청자들이 빠져나가는 그래프예요. 어떤 영상이든 초반 한 20% 구간에 사람들이 영상 보다가 되게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영상 앞에 끌어다 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은 이 영상을 봐야 되는 이유를 영상 앞쪽에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랑 네이버 블로그랑 차이점이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던 분이 유튜브로 넘어와가지고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리잖아요. 사람들이 그 글만 보고 나가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를 찍는 유튜버한테 관심이 몰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처음에 하실 때 롤모델 부족하기 부분인데요. 일단은 내가 찍을 수 있는 영상이 뭔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쇼핑몰 운영하는 컨텐츠로 처음에 구독자를 많이 모았어요. 그 당시 심사임장이란 분이 쇼핑몰 컨텐츠로 구독자를 막 모으는 단계였거든요. 그때 저랑 같이 심사임장님 관련된 쇼핑몰 컨텐츠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구독자들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출연할지, 나는 어떤 소재를 쓸 수 있을지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유튜브를 하신다면 주 1회 정도는 찍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상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찍고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한 영상당 한 6시간 정도 투자한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영상들을 볼 때는 3분짜리 영상이면은 편집하는데 얼마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보통 유튜버 분들이 통계를 내니까요. 영상 하나 편집하는데 6시간 이상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만약에 유튜브를 시작하신다면은 한 1분당 1시간 정도 편집을 한다고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기소개를 영상으로 또 PPT로 이렇게 쫙 설명을 해주시니까 일단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아요. 얼핏 보기에도. 여러분들도 아마 흥미롭게 함께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술 또는 예술가 유튜브 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전에 제가 추가로 두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옆에 계신 임규향 아트 디렉터는 지난 1년간 유튜버로 왕성하게 활동을 해왔고요. 약 벌써 만여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10,000명 쉽지가 않죠. 갤러리는 어떤 작가를 좋아할까? 화려함 뒤에 숨겨진 아트 디렉터의 일상, 미술품 뒷거래, 그 달콤한 유혹, 뭐 이런 주제로 다양한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민호 작가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 뭐 실패 사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갖고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뭐 이겁니다. 제가 책 광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간단하게 PPT로 소개해 주신 그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기관이나 대학 같은 데서 이제 특강도 다니시고 유튜브 펩이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까 95% 실패한다고 그랬는데 성공한 5%에 포함되나요? 우리 서 대표님은?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시작하고요. 열흘 만에 그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 그 마케팅 관련된 그 채널 운영했거든요. 제가 영상을 그때 열흘 만에 4개를 올렸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 제가 설명란에다가 제 카톡 링크를 남겼어요. 그 링크로 저한테 그 시간당 얼마를 주고 배우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흥미진진한 얘기는 곧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른 분들도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로 하는 예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이제 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 서민호 본부장이 서울에서 오실 때에 유튜브 생존 가이드 이 책이죠. 이것의 공동 저자인 이기훈 대표하고 함께 내려오셨어요. 저기 앉아 계신데 이쪽으로 자리 함께 해주시죠.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D 아이템즈라고 해서 원래는 지금 3D 프린터를 이제 교육하고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서민호 본부장하고 예전부터 온라인 마케팅 채널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유튜브 팬 및 다른 여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 유튜브 생존 가이드에 같이 이제 공동 저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궁금하신 내용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여러 분야를 아까 사전에 좀 여쭤보고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알면은 그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바로바로 컨설팅이 가능할 텐데 몰라서 이따 들으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아티스트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은 유튜브 초보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부탁을 좀 드렸어요. 좀 알기 쉽고 흥미롭게 너무 전문적인 거 이야기 들으면은 확 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세 분 소개를 좀 상세하게 재미있게 들어봤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유튜브 매체라는 것이 이게 뭔가? 유튜브란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고 뭐 특성이라든가 어떤 매력, 유용함을 주기도 하지만 뭐 실패도 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유튜브 매체에 대해서 좀 두루두루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매체란 무엇일까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네. 유튜브는요, 평범한 사람이 가장 빠르게 이 시대에 가장 빠르게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무기예요. 그리고 이게 검색 기반이 아니라 관심사 기반이에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가 콘텐츠 기반이에요. 만약에 뭐 짜장면 먹는 영상을 제가 올렸어요. 그럼 이거는 면 종류 영상 찍는 데에다가 이 영상이 같이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랑 비슷한 사람이 어떤 영상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면은 저도 이 사람과 관심사가 같기 때문에 이런 영상이 같이 추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굉장히 빠르게 유튜브 영상이 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 전문가가 아니라 유튜버의 말이 신뢰도를 얻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그 아는 유튜버들끼리 만나면은요, 약간 무섭다는 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한편으로 너무 쉽다는 얘기도 해요. 뭐냐면은 이분들이 평범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를 해가지고 구독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의 말에 어떤 권위 비슷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약간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비전문가의 말이 신뢰도를 얻게 된다는 게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임기영 대표께서 직접 그 유튜브를 아까 보니까 정말 재밌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뭐 아티스트로서 이렇게 생각한다. 어떤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유튜브는 완벽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뭐 타고 나서부터 가진 것들이나 학벌주의 그런 거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뭐 갖고 태어난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장애물이 많다 하면서 좌절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유튜브 시대는 더 이상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예요. 학벌이 어디 나왔든, 뭐 인종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유튜브 보시면은 뭐 노인부터 아이까지 하잖아요. 그 어떤 뭐 결제받을 일도 없지 누구한테 내가 백도 필요 없어요. 순수하게 본인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개인이 선택해서 보기 때문에 본인의 시각이 다양화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조금 그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되게 개방적인 것 같지만 폐쇄적인 매체인 거죠. 네, 그렇게 일단 실제 유튜브를 아까 여러분들 함께 보셨듯이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소회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기훈 대표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아까 여기 PPT로 우리 서 대표님이 하실 때 네네. 95%가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좀 부작용이라든가 어려운 점 이런 걸로 좀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혹시 여기 현재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계신가요? 있는 분, 네. 저기 우리 감독님하고 여기 한 분, 두 분. 네, 아직까지 도전하시지 않으신 거죠? 네, 이렇게 아직까지 도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전문가들이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초등학생도 하고 유치원생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는 초등학교 방과 후 뭐 자유학기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도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이 그냥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결국 유튜브는 언제 어디서든 막 그냥 핸드폰 하나 있으면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단점이 있다면 저는 좀 다른 게 단점은 돈은 벌 수 있어요. 근데 멘탈이 깨집니다. 멘탈이 깨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생활이 없어요. 내가 조금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은 공격이 들어오고 공격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익적으로 봤을 때는 콜라보레이션이 가장 수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광고보다는 결국은 내 영역 확장처럼 계속적으로 마인드맵처럼 퍼져요. 유튜브가 참 무서운 게 서민호 부장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흘 만에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전 옆에서 봤잖아요. 전화가 계속 옵니다.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그런데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예술하신 분들 저희한테도 의뢰 들어오는 게 사비나 미술관이 저희 3D 프린팅과 결합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결합할 때 했는데 이제는 예술가들이 절세 때문에 이 예술품을 이제 뭐 같이 세무사랑 통해서 법인 세금 내서 줄이는 거였는데 이 예술품을 갖고서는 하시는데 이걸 유튜브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유튜브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개념화 시킬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우리 나오신 세 분께서는 뭐 민주주의다, 또 전략적 마인드는 이래야 된다, 또 실패하지 않으려면 좀 이래야 될 것이다. 뭐 대략 짧게나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 대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민낯, 생얼 얼핏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즘 비대면 시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직접 얼굴 마주 대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오늘 예술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술이 그 무대를 유튜브로 옮겼다. 실제로 많이 옮겼어요. 보면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 임 대표님도 설명해 주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미술 시장에 직접적으로 있다 보니까 좀 시장에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라는 플랫폼도 제 생각에는 플랫폼이란 것은 저는 영원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가 플랫폼이 뜨면은 또 다른 플랫폼을 저물고 또 때로 새로운 게 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유튜브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고 그걸로 수익도 창출하고 또 새로운 컬렉터 또 확보를 하고 그렇게 활동을 온라인으로 누구보다 활동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문득 드는 생각이 근데 예술만큼은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예술만큼은 그 직접 대면했을 때 미술관과 갤러리에 직접 갔을 때 그 그림과 마주했을 때 그 오는 그 가치 판단 그거는 그 클래식한 가치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는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순수 회화의 그 아우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 바로 이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어쩌면은 핵심은 아닐지도 모른다. 라는 말을 여기서 하기엔 조금 아이러니한데 왜냐하면 우리 지금 예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의 예술은 지금 과정이며 대안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우리 나중에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라인 마케터로서 오늘 주제가 이제 예술에 집중됐으니까 온라인 마케터로서 보시는 시각, 예술이 과연 그 무대를 성공적으로 이쪽으로 옮기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 잘 모르겠어요. 판단이 안 서요. 아직은. 일단은 예술가분들한테 굉장한 무기가 생긴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때문에 예술가분들이 본인 스스로를 브랜딩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예술 작품, 그분이 행위예술 하시는 분인데요. 영상만 이렇게 딱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작가분이 갖고 있는 생각, 제작 과정, 뭐 예술에 대한 나의 뭐 어떤 그 견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올리면은 시청자들이 이분의 작품뿐만 아니라 이분의 어떤 내면 세계, 이분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간접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술가분들이 유튜브를 하면은 영향력을 얻으실 수가 있고 자신을 브랜딩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술가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내 팬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상품이 좋았을 때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상품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팔았을 때 물건을 산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술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시면은요. 네. 그걸 해나요? 이거는 저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약간 기획자에 좀 가까운 일을 하고 있어서 회사에서도 그렇건데 처음에 이제 예술 쪽 분들하고 뭐 많이 분석을 해봐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산업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향을 이렇게 끼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되신 분들은 뭘 해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98%는 안 되고 2%, 1, 2%는 항상 잘 되잖아요. 그럼 무명 작가분들이 설 자리가 없다. 아까 딱 봤을 때 대표님이 영상 보여줬을 때도 무명 작가분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 같아요. 근데 그걸 자체를 무명 작가들도 어떤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SNS거든요. SNS를 통해서 하는데 SNS에서 지금 점유율이 가장 큰 거는 결국 유튜브고요. 심지어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도 물건을 팔 수 있게 바로 상점이 되는데 그런 거를 작가들이 잘 활용하면 돼요. 근데 그 작가들이 나는 작가니까 온라인을 안 써. 근데 사실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스타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대행 팀들도 다 있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예술 접목 저는 딱 저희 3D 프린팅하고 접목했을 때 사나고로 혹시 아세요? 3D 펜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으신 분 양손으로 3D 펜으로 뭐 하는 거 못 보셨나요? 잘 모르시는구나. 이분이 3D 펜으로만 전 세계 구독자 10만 명이 넘었어요. 10만 명이 넘고 이걸 통해서 뷰는 뭐 몇백만 뷰가 나오거든요. 이분 자체는 말 그대로 대학교 졸업하고 뭐 다른 일을 하다가 그냥 3D 펜 하나만으로
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몇백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3D 펜으로 사업을 해서 엄청나게 성장한 분이세요. 뭐 제이폴라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노래 하시는 분. 자기 노래인가요? 아니에요. 남이 불렀던 노래 그냥 자기가 불러서 하시는데, 이게 그분이 아무리 뭐 길거리에서 뭐 버스킹을 하든 해도 안 됐을 텐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로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술하신 분들이 자기만의 어떤 섹터를 만들어서 기획을 하셔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나오신 그 패널 여러분들의 생각은 대체로 유튜브와 예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접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임 대표님은 아주 확신에 찬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림 작품을 미술관에서 보는 것,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환상이 깨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튜브에서도 반영시킬 수 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결국 유튜브와 예술인데 좀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유튜브와 예술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지금 실패를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건 아니니까요, 성공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을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건이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그 것 중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우리 서 대표님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제가 아는 분이 그 6개월에 걸쳐 가지고 집을 리모델링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집 리모델링 다 끝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집 리모델링하면서 리모델링했던 그 장면들을 다 영상으로 찍어놓은 거예요. 또 이거를 10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자기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분이 구독자가 한 2~3천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구독자가 뭐 10,000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방송 출연도 하시고요. 이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댓글을 막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자체를 내가 유튜브로 본다는 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작품이라는 건 어떤 결과물들이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그거를 간접 경험 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와 예술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이제는 결과물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 배경, 작가의 생각,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 접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제 생각에 유튜브와 예술의 접목 같습니다. 자, 우리 임 대표님, 그러면은 아까 정말 확신에 찬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공하셨다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네. 아티스트로 출발해서 네. 유튜버로? 왜냐하면 사실 미술 유튜버가 제가 시작할 때 아예 시장이 없었어요. 시장이 없었던 것을 개척하는 것이 저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알고리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 영상이 노출될 곳이 없는 거예요. 원래 유튜브는 하나의 컨텐츠가 뜨면은 관련 있게 막 뜬단 말이죠. 그게 시장이에요. 마케팅 유튜버가 있으면 그 관련 영상이 뜨는 알고리즘의 혜택을 수혜를 받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미술 유튜버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 진입이 정말 힘들었어요. 3개월 정도 영상을 맨날 올렸는데 구독자 100명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인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기 때문에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정말 유튜브 세계에서는 적은 숫자예요. 그렇지만 미술계에서는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네, 개척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미술이란, 우리 대중들한테 미술이란 뭔가 어려운 미술관의 전시 서문을 보는 것 같이 나한테 막 가르치려 드는 거죠.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밀레니얼 세대, 우리 젊은 컬렉터들, 대중들은요, 그런 미술을 선호하지 않고요, 자기가 좋아하고 본인이 봤을 때 나를 기쁘게 해주는 작품을 소비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런 참 좋은 베이스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실 작가에게 궁금한 건 뭔지 아세요? 작품보다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작가의 수입이에요. 갤러리스트한테 궁금한 거는 이 갤러리스트가 작품 다루는 작품이 궁금한 게 아니라 얼마 버는 게 궁금해요. 갤러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 갤러리스트가 어떤 경위로 갤러리스트가 됐을까까지 귀결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갤러리 시장의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누구도 내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갤러리 뒷이야기, 뭐 어떻게 하면은 그림 잘 팔 수 있을까, 뭐 컬렉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궁금증을 긁어준 거죠. 근데 처음부터 제가 만약에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보세요, 제 갤러리 좀 보세요 했으면은 아무도 안 봤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컨텐츠도 많거든요. 삼청동만 지나가도 너무 멋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멋진 게 아니라 저 멋진 것들 뒷이야기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버 예술을 접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나의 그림과 나의 어떤 갤러리를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있는 스토리텔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유튜브 통해서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전시할 때마다 너무 떨려요. 저 그림 못 팔면 어떡하죠? 이렇게 진솔하고 솔직하게 구독자랑 소통을 해요. 그리고 구독자들은 아니에요, 아니 잘 되실 거예요.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같이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들은 켈리 내 갤러리에 빨리 가야겠다. 왜냐하면 너무 걱정하더라. 이렇게 해서 저의 걱정까지 같이 해주고 저를 같이 성장시켜주는, 같이 크는 그런 소통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되는 거예요. 저 예술도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주 굉장히 그 희망에 찬 그 복도도 주는 이야기를 자꾸 이제 해주시는데 일단 듣기 좋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아마 기운 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기훈 대표님, 제가 이 유튜브와 예술 성공적으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근데요, 저는 약간 좀 시각을 달리해서 좀 보수적으로 좀 그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항상 성공만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성공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술가분들하고 많이 콜라보를 합니다. 저희 회사 자체가 그러니까 조각 쪽이나 뭐 금속 공예 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많이 협업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딱 얘기를 해요. 이거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시면 어떨까 하면은 내가 왜 이걸 찍어, 부끄럽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통해서 한다라고 해도 나는 이거 못해, 남사스러워,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예술하고 유튜브, 저는 처음에 이거 하면 정말 되게 잘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임 대표님이 하신 것처럼 힘들게 해도 분명히 이거는 결과물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시작조차 안 하세요. 아마 오늘 이렇게 교육 받고 가셔도 하시는 분 한두 분이면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술가들이 스스로 가치 높이는 일을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든 막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너무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신기한 거 나왔네, 딱 도전을 해보거든요. 이거 재밌겠다, 새로운 거 나왔으면 한번 해보게, 이건데 예술가분들 기본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제가 아시는 그 화가분의 그 그림을 기업에다 좀 팔아드리는 일을 했는데, 이분이 대구 분이시고 물 속에서 물 위를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네이버에 신진 작가로도 되어 있었는데, 이분도 사실 제가 이거 되게 컨셉 좋다, 다른 우리나라에 그런 작가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계속적으로 스킨스코브를 해서 물 위에 보는 거를 그림을 하자라고 했는데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해서 결국은 이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결국 저는 뭐냐면은 이 고정관념을 빨리 탈피하시는 게 예술하시는 분들도 이게 대부분 제가 봤을 때 특징이 있었어요. 예술하시는 분들은 여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업에 비해서 여유로웠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구나. 이게 뭐 본인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다른 산업은 당장 그 굶어 죽을 수도 있는 막 이런 산업인데, 예술하시는 분들은 나 안 되겠어, 집에 들어가야겠어,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다가오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만화가들이 요즘에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만화영상진흥원 통해서 보면은 작가들이 불과 5년 전만 해도 굶어 죽는 일이 있었어요. 40만 원 못 받고 막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도제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분들이 성공하신 분들, 웹툰 작가들 보면 다 굿즈가 팔잖아요. 그런데 예술인들은 그 굿즈가 사실 안 보여서 그런 거를 좀 같이 결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바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그 다음 주제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이 콘텐츠 문제인데 전략적으로 많은 그 준비를 좀 네. 하고 또 무엇보다도 부끄러움을 좀 이렇게 없애야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예술가가 유튜브를 하려고 한다면 그 콘텐츠를 어떻게 콘텐츠를 좀 개성 있게 자기만의, 물론 시각 예술과 음악 예술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예술가들을 컨택을 하고 계시다니까 어떻게 자기만의 콘텐츠를 잘 구축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잖아요. 나는 어떤 라면이 좋아, 나는 이 라면이 좋아. 근데 뭐냐면 저는 약간 이게 유튜브나 이런 게 휘발성이에요. 순간적으로 재미가 없으면 바로 아까 이탈률이 되잖아요. 그런 휘발성을 떠나서 전 어떻게 유 대표님이 하는 것처럼 팬덤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게 이 유튜브라고 생각하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경우는 팬덤 문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제 그저께였나요? 쯔양이라고 먹방 하시는 분이 다시 복귀한다고 하니까 순식간에 10만 명이 이렇게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팬덤 문화, 어떻게 보면 아이돌처럼 키울 수 있는 게 이 유튜브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대중문화가 이렇게 인기가 기다리는 분이 이렇게 많았나? 먹방하는 거 하나뿐인데, 근데 예술가분들이 콘텐츠 어떻게 찾아야지? 저한테도 물어보는 게 뭐냐면 뭘 제일 잘하세요? 뭘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지치지 않는 걸 찾아야 돼요. 한두 달 하다가 지치면은 그거는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걸 찾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대중들이 흥미를 이끌 만한 거를 찾는데, 그 흥미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했던 그런 흥미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무기, 필살기를 좀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서민호 대표님, 그러면 말이에요. 온라인 마케터로서 내가 유튜브에 뛰어들었는데 열흘 만에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이거 놀랄만한 사실이거든요. 네. 어떤 콘텐츠를 어떤 그 전략으로 구축을 하셨길래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을까요? 처음에는 그 이슈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예? 어떤 영상? 이슈 영상이요. 이슈랑 재밌는 얘기 이런 영상을 제 얼굴을 가리고 찍었거든요.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원래 제 직업이 온라인 마케팅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영상 설명란에다가 제 연락처도 적어놨고요. 그래서 영상을 4개째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올리니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그 영상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 가지고 그 컨설팅을 팔았죠. 네. 그래서 원래는 유튜브로 돈을 벌려고 하면은 구독자 1000명 이상, 그다음에 시청 시간 4000시간이 넘고 유튜브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수익화를 했고요. 저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나 마케팅 쪽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수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네. 네. 아유, 그 성공적인 얘기는 좀 이따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 대표님은 정말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오로지 포지티브하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겠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네, 하면서 처음에 네. 콘텐츠 구축하고 뭘 네. 어떻게 짜야 될까? 그쵸. 그런 어떤 경험담을 좀 네. 소개해 주시죠. 특히 예술이란 또 우리가 또 고급짐을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유튜브는 어떤 그런 쉽고 빠르고 유희적인 어떤 그런 매체를 통해서 예술이라는 고급진 장르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이었어요.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렇지만 또 재밌어야 하고 또 예술의 어떤 그런 고귀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우리 예술가와 미술계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요,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재미없으면 안 봐요. 그래서 근데 미술관 분들이나 미술 작가분들은 너무나도 심각하게, 너무 심오하게, 무겁게 자기 작품을 이야기하는 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유튜브란 매체랑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제 채널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15만 회인데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미대 나와서 뭐 할까? 그거예요. 이거는 공감인 거죠. 다들 미술 전공해서 뭐 하고 살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대신 해줘요.
그러면은 그걸로 된 거예요. 이거는 공감인 거죠. 그래서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리는 거예요. 나도 예술을 좋아하는데 못했어요. 부모님 반대를 못했어요. 각자 자기의 어떤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감을 끌어내는 이야기를 하든지, 두 번째로는 뭐 정보를 주는 거예요. 미술품 사면 이게 좋아요. 혹은 뭐 이런 작가를 사면 좋습니다. 뭐 미술품 뭐 보증서 만드는 방법,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정보를 주는, 또 지식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확실한 정보를 주든지. 세 번째, 브이로그로 나의 일상을 공개하면서 유의를 주든지. 그거예요. 갤러리스트가 이렇게 산다고? 뭐 이런 걸 먹는다고? 이런 일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세 개가 있는 거, 저는. 공감을 주든지, 정보를 주든지, 세 번째는 유의를 주든지. 그 세 개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해도 사람들은 그 영상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재밌는 걸 하면은 아무도 안 봐요. 내 작품이 너무 멋있지, 봐봐 하면은 놀랄 만큼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거에. 흥미는 그렇게 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 벌려고 하면은 돈이 달아나듯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작품이 좋다라는 걸 본인이 말하는 순간 아무도 외면해요. 그거에 대해서. 네, 오히려 내가 부족한 점을 말한다든지, 내가 힘들다는 거 말한다든지, 그런 게 훨씬 더 팬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중요한 기폭제가 된다는 거. 그게 심리거든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나고 완벽한 거에 매력을 못 느껴요. 대신에 조금 빈틈 있고, 와, 예술가는 다들 진짜 멋지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반전 매력이다. 이렇게 뭔가 반전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매력을 뽑아내는 거를 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 유튜브 하는 걸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려운 점도 있고. 네. 네. 자, 이기훈 대표님, 많은 유튜버들을 만나시고 컨택을 하신다니까, 그 중에는 뭐 예술가들이 있죠. 네네. 예, 혹시 네. 음악 예술가들도 있습니까? 음악 쪽은 저희가 이제 악기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네. 예, 뭐죠 이게 전자 기타 같은 거를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공연하는 거를 찍어서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은 유튜브나 이런 거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곡 뭐 이런 거는 하고 막 공연은 하는데, 이게 찍는 게 뭐냐면은 인디 밴드 자체들이 마찬가지로 마이너잖아요. 그러니까 인디 밴드들이다 보니까 찍는 분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도 잘 안 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시각 예술인들도 있지만은 또 음악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음악 콘텐츠를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가까운 예를만 보더라도 BTS가 지금 네네. 음악 콘텐츠로 유튜버에서 지금 세계 톱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는 좀 특별한 세계지만 그래도 많은 그 유튜버들을 만나고 컨택을 하신다니까, 궁금한 거는 뭐 좋습니다. 미술이나 예술이나 네. 뭐 다른 거 다 좋은데, 좀 기억에 남는 유튜버 아티스트. 그러니까 사실 예를 저는 들어서 저분은 내가 좀 벤치마킹 해도 괜찮을 사람이다. 이런 그 사례가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는 제가 이제 다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배운 자체가 너무 다 컨셉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스승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이게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약간 속세에 때를 많이 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함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네, 순수함을 찾게 돼서 이상하게 먹방에 보게 되면 제가 스스로 이렇게 되게 멍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먹방 했을 때 예전에는 막 이것저것 많이 봤는데, 제가 왜 쯔양 아까 얘기를 했냐면은 그분을 보면서 저렇게 순수하게 많이 먹을 수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분 보면서 저는 제가 힐링이 저절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유튜버들 자기 기술도 가르쳐주고 뭐 여러 가지 지식 정보 이런 걸 주는데, 전 도리어 제가 제 시간이 뭐냐면은 온전히 좀 쉬는 시간에 유튜브를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가장 저한테 인상 깊고 했던 분은 쯔양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 대표님, 혹시 음악 예술인들을 많이 컨택을 하십니까? 혹시 성공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제이플라 분이 아마 제일 성공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고요. 아, 뭐 그분- 국내뿐만 아니라도 혹시 네. 뭐 가까운 외국에서라도요? 뭐 주로 커버송 부르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그 영역을 넓혀서 뭐 문화 콘텐츠 제공하는 사람들 네. 어떻게 큰 범위로 보면은 그분들도 뭐 예술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분들이 좀 성공적으로 잘 그 해나가는 그런 유튜브의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구독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널 위한 문화예술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소재 선택이랑 그다음에 영상 자체 편집이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소재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요. 호크니 작품에 왜 물이 많을까?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천재인 이유는, 그다음에 바스키아 뭐 전시회 이런 식으로 예술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 나도 그거 알아 할 수 있는 소재로 영상을 찍으시고요. 그다음에 영상 편집이 세련돼 가지고요. 사람들이 영상을 보면서 아 내가 약간 고급 컨텐츠를 보고 있구나 약간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기가 성공 사례 같습니다. 네. 임 대표님은 내가 유튜버로서 유튜버 아티스트로서 막 뛰어들고 그랬을 때 누군가가 그래도 앞에 좀 그 모범이 있지 않겠어요? 있었나요, 실제로? 어떤 분이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미술 유튜버는 제가 처음이라 없었습니다. 대신에 네. 저는 항상 생각하던 게 예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술 밖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술 안에 있다 보면요, 은근히 우리 예술 교육을 받으면은 그 안에서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의외로 예술이라는 분야가 되게 고립되기 되게 쉬운 분야이고 보수적인 그런 분야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특이한 생각을 하고 싶을 때 예술 밖의 사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항상 보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뭐 오마르의 삶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분들 보면 그냥 부산 사투리로 그냥 덜덜하게 자기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데 가치를 얘기해요. 가치 판단을.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배경도 그냥 집이야. 유튜브 스튜디오도 아니고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아요. 오로지 그 화자와 좋은 이야기들 끝인 거예요. 와 이렇게 간단하다고 유튜브가? 아, 그럼 나도 해야겠다. 이렇게 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술가로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이제 유튜버는 잭슨심 작가라고 저와 같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작가인데 아마 그 작가분이 작가 유튜버로서는 저는 정말 정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팬슈머가 많으시거든요. 네. 컨슈머, 팬. 그러니까 팬이지만 나의 작품을 소비해주는 사람을 가진 거예요. 그분은. 결국 그 사람들이 컬렉터거든요. 이 작가를 성장시키고 같이 응원해주면서 성장시키는 사람인데 곧 그 사람들이 작품 구매까지 이어지는. 사실 예술가들이요 작품을 판매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은 별로 안 나요. 저는 지금 10,000명이 넘었는데도 유튜브 수익은 한 달에 뭐 15만 원 이렇게 나올까 말까 합니다. 결국 유튜버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상을 보고 팬이 된 사람들이 결국 우리 갤러리 작가의 작품을 또 사고 우리 갤러리 작가의 작품을 사는 그런 시스템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거지. 1차원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광고를 한다. 일반 유튜버인 저도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너무나도 뭐 찌양 정도 되는 유튜버라면 모르겠지만 미술 유튜버로서는 유튜브 수익보다는 나의 찐팬들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죠. 네. 아까 우리 토론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제 아들 친구가 유튜버를 하는데 뭐 다양한 그 주제로 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 학생의 아빠가 좀 측은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휴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러니까 수익이나 올리고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요. 그 딸이 지금 온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엄마, 아빠, 그다음에 동생 그 4명이 달라붙어 갖고 바깥에 스튜디오 하나 전세내 갖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네. 정말 4명을 1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광고 수익 모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방금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이기훈 대표님 아무래도 뭐 전략가이시니까 어떻게 광고 수익 모델 좀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음악 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여기 음악 하신 분 계신가요? 있지요. 아, 네. 여기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음악이 저는 정석이 어떻게 보면 창현 노래방이에요. 창현 노래방이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고 그냥 돈 현금을 이렇게 주면서 하는데도 계속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점점 잘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계속적으로 지역마다 가서 잘 부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그걸 갖고 또 왕중왕전한다고 해서 또 하는데 결국 이분의 수익 모델은 노래 그게 아니었어요. 엔터테인먼트였어요. 그 노래 잘 부르는 분들을 자기 소속사로 만들어서 수익을 만듭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음치를 이렇게 교정해주는 이제 유튜버들이 많아요. 영상도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음치 교정하는 분들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 둘 생기면서 정말로 음치가 많은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야, 이 음치가 이렇게 많아? 박치가 많나? 그랬는데 이분이 보니까 한 달에 레슨비로 해서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가 모르는 시장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을 때 가장 특이했던 게 발표 불안 해결사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어렸을 때 저희 웅변학원 다녔잖아요. 웅변학원 다녔을 때 어린애들만 다닌다고 했는데 발표 불안 해결은 성인, 그 회사에서 과장급, 차장급이 부장으로 승진하기 전에 발표할 때 울렁증인데요. 속성어로 해놓고 엄청나게 비싸게 하는데도 발표 불안에 길거리 보면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이분들 수익이 일반 대기업 부장님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유튜브에 그냥 간단하게 올려놔요. 이분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변했습니다라는 거를 비포 애프터만 보여주는데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얘 이렇게 가르쳤더니 이렇게 변했다.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했더니 이렇게 변했다.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 간단한데 광고 수익 지금 유튜브로 광고에서 15만 원 한 달에 버신다고 하면은 정말 이게 뭐냐면 특수 분야라 그래요. 사람들이 막 즐겨하는 막 이렇게 쏘고 별풍 쏘고 뭐 이런 식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고급지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찾아가서 고급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냥 정말 흥미로 가고 그 뒷단에서는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는데 난 너희들과 이렇게 동질감 느껴서 놀아줄 거야라고 해서 끌어와야 돼요. 끌다 보면은 그게 저절로 광고가 아니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찾아왔을 때 대응하는 게 수익의 실제적인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서 대표님, 그 만약에 이제 여기 우리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전부 유튜브를 이제 개설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중에는 또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니까 새롭게 유튜브를 개설하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어떤 조언, 전략적인 마인드 간략하게 몇 가지 정도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동기부여가 확실히 돼야 돼요. 왜냐면요. 블로그 글 쓰는 거랑 다르게 영상 하나 촬영하고 편집하는 데는 처음에는 아마 10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동기부여가 안 되면은 몇 개 찍고 포기해버립니다. 목적의식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일주일에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미리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제작 단계를 체계화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날 하루에 있던 거를 영상을 다 찍어요. 그리고 편집을 해요. 그러면 그날 하루 찍은 영상 3시간짜리를 몇 번을 반복해서 봐야 돼요. 이런 굉장한 시간 낭비거든요. 미리 어떤 장면 찍을지를 계획한 다음에 딱 그 장면만 찍고 편집하시는 거예요. 이래 편집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굉장히 막막하거든요. 아까 전에 3개월에 100명 모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예, 3개월에 100명 못 모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했는데 뭐 300명도 못 모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분야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가 목표점인지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한테 자문을 얻을 수 있다면은 주변에 아는 분이 있다면은 조금 더 유튜브를 좀 지속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저희가 보는 유튜버들 대부분 구독자가 막 10만 명, 막 100만 명이래요. 근데 사실 그분들은 극소수고 실제로 구독자 수가 적은 분들이 거의 90 몇 %예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시면은 이렇게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감안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실제로 막
아트를 이제 시각 예술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계신 분으로서 처음에는 많이 시행착오도 겪고 뭐 좌충우돌도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만약에 새로이 시작을 하신다면은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뭐를 좀 어떻게 조언해 주고 싶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제 자세를 말하고 싶은데요. 너무 잘 하려고 하면은 절대 시작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또한 처음 했을 때 정말 엉망이거든요. 지금 제 영상을 보면은 옛날 영상을 제가 보면은 정말 지우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때 지금도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그때는 더 엉망이었어요. 뭐 카메라도 그렇고 제가 말하는 말투도 엉망인 것 같고 심지어 저는 사투리 쓰잖아요. 저는 지금까지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다 서울말 쓰던데 뭔가 말 잘해야 될 것 같고 말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과 또 완벽한 편집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뭐 프리미어 프로를 또 할 줄 알아야 되나? 프리미어 프로까지 배워야 되나? 그러면은요 절대 시작을 못해요. 요즘 유튜브 그 앱 보면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편집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뭐든지 그냥 시작부터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상 하나를 올리는 것. 영상 하나를 올리고 5개가 쌓이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대로 절대 가지 않고요. 하다 보면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작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피아니스트가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그래갖고 어우 뭐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정말 문을 열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많이 좀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콘텐츠들을 콘서트 한 이런 것들 계속 올려두는 거예요. 또 이야기도 하고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재밌게 하는구나. 그런데 명수가 구독수가 400명, 500명, 600명까지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누군가가 말씀하셨는데 1000명까지 정도가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올라가나 봐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1000명 정도 채우면 빨리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뭐 기대를 갖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 아주 대견하고 혹시 여기 음악을 공부하시는 분들 관심이 있을 것 같아하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뭐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광고 수익 모델, 또 전략적인 마인드, 우리도 전문가들이 또 오셨으니까. 자 이제 살짝 그 시각을 이쪽으로 좀 돌려서요. 여기에 오늘 그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하신 그 플로어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유튜브라는 매체에 대해서 또 내가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이 안에 어떻게 무엇을 담을 수 있을 것인지 또는 담고자 하는지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고민들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또 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 플로우에 오신 분들 중에 뭐 시간 관계상 다는 할 수 없고 몇 분 정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뭐 고차원적인 게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뭐 다 누구나 뱃속에서 배우고 나온 사람도 없으니까 실질적인 어떤 자기 포부라든가 또는 뭐 질문도 좋습니다. 여기 전문가들이 오셨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 이렇게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려웠던 점, 또 전략가로서의 어떤 조언, 또 어떤 시장의 문제, 광고 모델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좀 들어봤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이렇게 전문가 패널 이외에도 플로어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인원을 제한했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없었습니다.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분들이에요. 내가 만약에 유튜브를 개설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또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뭐를 여기다 담으려고 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래서 뭐 편하게
뭐 질문도 좋고 본인의 생각도 좋고 괜찮습니다. 누가 혹시 먼저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를 주시죠. 아까 음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저 노래하는 박영욱이라고 하고요. 지금 네. 미스터맨들 여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버는 뭐 이제 검색하면 노래하는 여운 쳐주시면 나오니까 뭐 시간 나시면 검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조금 요즘에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인스타 라이브 같은 것도 이제 한 번씩은 켜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네, 잘 들리나요 이제? 네, 이제 인스타 라이브 같은 경 켜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게 답답한 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이제 마이크를 좀 괜찮은 걸 쓴다고 하더라도 이제 받아들이는 마이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녹음이 돼서 MR로 이제 디지털화돼서 나가는 소리랑 또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이크를 통해서 생소리가 나가는 거랑 아무래도 음질의 차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답답한 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은 이제 컴퓨터에 바로 MR을 입력을 해서 실시간으로 소리가 디지털로 출력이 되는 걸 바로 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많이 갖고 있으시던데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것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동시 송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장비들을 어느 정도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 전략가인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좀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저 음악을 녹음하는 음악 쪽은 아니어가지고요. 저도 그냥 알아본 건데요. 혹시 오디오 인터페이스 쓰시나요? 그러면 사용하고 계시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유튜브 영상에서 음악을 들을 때 보통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은 음질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한번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시면은 주변 분들이 마이크 좋은 거랑 나쁜 거랑 쓴 거랑 구분을 잘 못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음질의 퀄리티에 너무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유튜브가 용량이 있어요. 개인당 용량이 있기 때문에 영상도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어차피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소리나 이런 게 아무리 좋은 걸 넣는다고 해도 결국은 노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끊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해요. 영상 전문적으로 편집하시는 분들이 정말 편집 잘해서 딱 올렸는데 내가 원했던 수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자체가 너무 고용량 올리면은 유튜브는 당연히 서버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딱 정해놨습니다. 시간적으로 정해놓고 뭐 음악 소리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좋은 수준의 이런 걸 안 쓰셔도 충분히 이게 유튜브에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운드 퀄리티와 공연으로서의 퍼포먼스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거 몰랐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다른 플로어의 다른 어떤 분? 예, 뭐 먼저 손 드셨으니까. 예. 자기 소개를 좀 간단하게 먼저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는 시카고 예술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지금 입시를 해가지고 지원을 한 상태고. 어떤 전공을 하시나요? 순수예술 전공했어요. 순수예술. 회화, 그림 그리는 거. 근데 그냥 현재 유튜브에 대한 상황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과정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 그리는 거의 결과보다는 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과정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 다큐멘트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함을 느끼고 있어서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편집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계속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보여지는 얼굴이 만약에 좀 못생겼다고 치면 그러면 막 찍기가 싫어지고, 그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편집할 때도 그런 부분을 계속 편집하게 되는 거예요. 막 못생기게 나오면 편집해버리고 싶고,
뭐 이쁘게 나온 부분만 보여주고 싶고 막 그런 것 때문에 편집도 망설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가 계속 정체기가 와서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을 파서 새로운 컨셉으로 하자 하고 또 새로운 컨셉으로 했는데 또 모르겠어요. 그때 막 아티스트들은 감정적으로 뭐 날씨가 안 좋으면 그만두고 싶고 이런 것처럼 저도 조금 감정적으로 되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도 계속 유튜브를 또 그만뒀다가 또 막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다시 여기 왔는데 혹시 언제 시작하셨었어요? 저는 얼마나 됐어요? 시작한 지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혹시 구독자는 얼마나 됐나요? 물어봐도 될까요? 구독자는 신경을 안 써서 네. 4명? 그냥 그냥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가족들한테도 거의 얘기를 안 했고 홍보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네. 진짜 다큐멘트 하는 용도로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 네. 막 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뭐 네. 조회수를 받으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다시 해보고 싶다 이거죠?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제 그림을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 것 같기는 해서 그냥 그런 것들이 고민. 근데 제가 고민하는 게 솔직히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런 문제라면은 여기 이제 바로 옆에 시각 예술을 하셨으니까 네네. 혹시 처음에 저런 그 고민을 하셨나요? 예. 저런 어려움들 저도 어떻게 풀어 나갔어요? 예. 저도 처음에 제가 유튜브 하면 3개월 정도 와 이렇게 안 되는 게 존재하는 거 세상에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있구나 하고 제가 원래는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오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 지가 뭔데 나보다 훨씬 별로인 것 같은 컨텐츠도 다 몇만 명 구독자 생기고 그렇게 잘하는데 왜 예술만 안 되지? 그런 아까 분노에 제가 차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닥치는 대로 올렸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잘하려고 뭐 내가 그림 그리는 거 멋진 거 보여주잖아요. 타임레스로 사람들이 그 영상을 봐도 한 1분 2초 보고 나가요. 그러면은 그 영상을 추천을 안 해줘요. 유튜브에서.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영상은요, 떡상하는 영상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영상이 오래 머물러 있는 영상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작업만 쭉 하는 그런 영상은 사람들이 다 나가요. 이탈한단 말이죠. 그런 거는 절대로 유튜브에서 추천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 감정을 얘기하세요. 유튜브로. 제가 유튜브 했는데 예술가로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생각을 전환하는 거죠. 전환을. 꼭 내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이런 생각도 한다. 예술가의 생각조차도 예술인 거예요. 사실은. 난 예술가니까 감정적으로 할 수도 있지. 그래서 너 하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 얘기해도 괜찮아요. 유튜브로. 네. 그리고 아까 제작상에서의 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뭐 편집도 참 내가 잘 못하고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처음에? 저도 기계치거든요. 저는 원래 정말 편집 프로그램 같은 거 전혀 못 쓰는 사람인데 그 핸드폰으로 저는 편집을 해요. 저는 뭐 프리미어 프로 같은 걸로 막 멋지게 편집을 못 하고요. 그 폰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쁘니까 그때그때 편집을 해요. 짬날 때마다. 지하철 타고 가면서 편집하고 약속 시간 기다리면서 편집하고 자기 전에 잠깐 편집하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가 내 일상이 되어야지 마음 먹고 세팅 잡아서 해야겠다 하면요. 그게 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그냥 유튜브라는 자체 편집조차도 내 일상으로 여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혹시 또 질문해 주시죠.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자기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실까요? 네. 뭐 하시는 분인지? 우선은 앞에 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이제 도슨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하빈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공자가 아니에요. 미술 쪽에. 그리고 이제 패션 마케팅을 전공을 하고 지금도 이제 투잡이라서 이제 기획, 공연 기획 뭐 이런 쪽으로도 조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투잡스로서. 예. 근데 이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도슨트 쪽으로 미술계 쪽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고 또 관심도 많이 가지고 한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기 미술계 관련해서 뭔가 아시는 분이라던가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체계라고 할까요? 예, 이런 기반들이 사실은 좀 없어서 이제 제 나름대로 SNS로 브랜딩을 좀 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입문자 어찌 보면 미술의 입문자 입장으로 또 배워가고 이제 나름대로 뭐 강연이나 또 공부도 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유튜브도 그렇고 뭐 SNS도 그렇고 그 인스타도 그렇고 이제 하나의 SNS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아직까지 아까 말씀하신 뭐 정보를 주는 콘텐츠를 하기에는 아직은 제가 좀 이제 아는 것이 많이 없고, 예. 근데 그렇다고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해야 할까? 그리고 저의 어떤 일상과 함께 이런 그 도슨트 활동이나 뭐 강연을 가서 보고 있는 거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인스타로 올리고는 있는데 좀 더 이제 이 미술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이 원하는 콘텐츠는 또 뭘까? 약간 저의 이런 상황에서 맞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 네, 아마 뭐 이 부분은 우리 이 대표님이나 서 대표님이 뭐 많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대답을 좀 해주시죠. 그 전에 질문하신 분하고 아마 지금 질문하신 분이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제일 걱정했던 게 저는 항상 컨셉에 대한 체크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컨셉에 대한 체크가 들어가고 목표치가 정확하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세게 잡으면 안 되는데 아까 뭐 정체기가 왔다. 이건 뭐냐면은 본인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단 지금 자신이 없다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패션 쪽을 전공하고 지금 도슨트를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매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에 있는 유튜브 영상 중에 발레리나가 마술하는 영상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있죠? 그분이 그 하나만으로 중국에 있는 모든 도시에 그 공연을 나갔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금액이 100억 단위가 넘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패션 하시는 분이 도슨트를 한다. 색달라요. 그러면은 그 흥미를 계속적으로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도슨트는 화공학과 전공입니다. 이 도슨트는 뭐 체육 전공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유입하고 이 도슨트를 계속적으로 브랜딩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이 도슨트가 뭐 단계가 있다라면 가시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컸던 게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활용해서 다시 반복하고 목표 수정하고 컨셉 잡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돼야 하는데 한 95%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 5% 안에 드시려면은 정말 즐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 임 대표님이 했지만 자다가도 하시고 쉬면서도 하시고 뭐 기다리시면서 하신다는데 그게 말 그대로 그냥 생활적으로 체득하는 거거든요. 그게 돼야지 일적으로 나는 이거 목표치가 딱 이렇게 돼 있어.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럼 이거는 절대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자극과 조언이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저쪽에 마이크를 좀 전해 주시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혹시 유튜브를 하시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금 대구예술발전소 10기 입주 작가로 지금 스튜디오에 입주해 있고요. 저는 그 켈리온 레드바이브 구독자라서 이렇게 임규양 아트 디렉터님 팬심으로 이렇게 오늘 신청해서 당첨돼서 너무 대구예술발전소로 오신다 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팬심으로 찾아왔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온라인 경매 저는 유튜브 안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유튜브라고 하면 뭔가 먹방 막 이런 거에 인식이 있었는데 그 아트 디렉터님 영상을 보고 좀 유튜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던 계기가 됐고 저는 이제 현재 연극 연출을 하는데 저는 유휴 공간에서 그 전시 작가님들이랑 그 극중 배경을 이제 전시도 하면서 거기를 이제 배우들이랑 이동하면서 관람하는 공연을 시도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물론 분야는 지금 뭐 전시하고 다르지만 그래도 뭔가 제 분야에 대입하면서 그냥 그 영상을 항상 보고 힘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지금 마지막으로 올라온 게 온라인 경매 그거 영상이라서 영상이 항상 이렇게 정기적으로 올라오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준비하고 계신 거 뭔지 약간 궁금합니다. 혹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팬이라고 그러시는데. 네. 제 다음 영상을 궁금하다고요? 제 다음 영상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컬렉터랑 대화하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북촌에 갤러리를 오픈을 해서 그 갤러리 오픈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컬렉터를 만나서 우리 갤러리에서 같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도대체 그림을 사는 사람과 갤러리스트는 어떤 말을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찍었어요. 저희 컬렉터가 그림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이 작가는 얼마, 어느 갤러리에서 다룬다 하는 이만큼 노트를 쓰신 거예요, 콜렉터가.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유튜브로 올릴 준비를 하는데 저도 참 면목이 없는 게 작년 1년 동안은 정말 목숨 걸고 유튜브 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막상 그걸 유명해지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편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굴레. 막상 유명해져서 유튜브 때문에 대구도 출장 오고 여기저기 바쁜데 정작 본질적인 유튜브 편집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래도 올려요. 그래서 사실 영상은 정말 많은데 편집 못한 게 더 많아요.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 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실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나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아티스트, 아트 디렉터도 오셨고, 또 나는 이 세계에 뛰어들은 지 열흘 만에 수익을 냈다는 정말 놀라운 그런 그 전략가, 그리고 또 많은 그 크리에이터들을 또 컨택을 하고 직접 운영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 현장에서 초보자지만 나의 포부 또는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질문들을 주시고 해서 굉장히 오늘 이 예술과 유튜브라는 비록 주제는 좀 크지만 그래도 나름 이 두 가지의 접목 성공 가능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신 우리 세 분 전문가들, 우리 그 플로어에 오신 분들에게 짤막하게, 아주 짤막하게 한마디씩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서로 양보. 네, 이 대표님 해주시죠. 예. 저는 사실 이렇게 예술 쪽하고는 좀 거리가 많이 먼 쪽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원래 운동을 했었고요. 체육 전공하다가 이제 뭐 경영학과 나와서 전과를 해서 외국계 투자회사에 있다가 지금 창업을 해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유튜버보다는 창업 전문가로 더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생각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낯설거든요, 이질감. 근데 저는 그게 뭐냐면은 그 이질감을 떨쳐내셔야 결국은 하나하나씩 다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패션 하시는 분이 도슨트를 하시고, 또 아까 순수해야 하신 분이 유튜브를 찍는다. 당연히 그것도 다 이종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너무 깊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냥 일기 쓰듯이 하시면서 익숙해지면 조금씩 더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네. 성공하세요. 네. 두려움을 덜어내자. 좋습니다. 자, 우리 서 대표님은? 저 같은 경우는요, 유튜브를 시작하자고 다짐한 다음에 2년 후쯤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유튜버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보통 한 1년 정도 후에 유튜브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해야지 한 다음에 이거를 계속 유튜브 어려울 것 같아 하면서 이게 계속 안 하시는 거예요. 미루고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 영상을 스마트폰 다 있으시잖아요. 여기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한 10년 전 캠코더보다 더 낮거든요. 선생님들 쓰시는 스마트폰 가격의 30%는 아마 이 카메라 가격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선생님들의 영상을 한번 찍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익숙해지시면은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시면은
저처럼 막 2년 정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유튜브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십적 그 아트 디렉터로서 간단하게 짤막하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네, 유튜브는 제가 하는 이제 많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는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실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행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만의 실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튜브를 해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은 뭘 하지? 그러면 일단 마이크를 사는 거예요. 마이크 하나 2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거를 사는 행위를 통해서 어쨌든 난 이 마이크를 샀기 때문에 해야 된다.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마이크가 왔어요. 그러면 그 어느 순간부터 바로 무언가 찍어봐야겠다. 뭔가 시작부터 하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계속 마음 먹으면 걱정도 많고 부끄럽기도 하고 쪽팔리는데 온갖 생각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업도 항상 저는 무조건 일을 버리면은 수습을 하는 식으로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유튜브 또한 그런 조금의 무대포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여과 없이 날 것 그대로 하는 영상이 가장 인기가 많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 분의 공통적인 그 키워드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뭐 이런 것 같아요. 용기를 갖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뭐 2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우리 이제 벌써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매년 연말이면은 뭐 내년을 전망하는 전망서라든가 뭐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 예측서 이런 책들이 이제 많이 발간되는데요. 여기 우리 그 좋은 책도 있듯이 유튜브 트렌드를 다룬 책들도 이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오늘 좀 와서 좀 살펴봤더니 2020년에 유튜브 미디어의 트렌드가 알고리즘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2021년은 예상컨대 연결, 커넥션 되지 않을까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영향력 아니면 온라인에서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가 더 급작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게 정말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이 시대에 예술을 비롯해서 예술뿐만 아니라 뭐 쇼핑이라든가 무슨 뭐 뉴스라든가 교육, 스포츠 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비대면 플랫폼이 굉장히 큰 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오늘 주로 이야기한 유튜브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뭐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예술가들에게도 여기다 아마 예술가들 많이 오셨을 텐데 유튜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선택이 아니고 뭐 필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힘이 파워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렇게 고민을 해본 주제 유튜브로 만난 예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시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었죠? 네, 전부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오늘 이 주제는 굉장히 유익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술 콘텐츠의 그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에 소중한 오늘 이 토론이 소중한 단서가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센터 예술인지원센터 주관으로 마련된 라운드테이블 예술 작당회는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12월에 한 차례가 더 있습니다. 6번째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은 예술과 유튜브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